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0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한 돈의 피해가 잠정 집계됐습니다. 특히 농작물의 피해가 컸는데 피해 면적이 1,000헥타르를 넘었다고 합니다. 이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지에 매달려 있어야 할 배가 땅바닥에 나뒹 겁니다. 태풍 링링의 강풍을 맞고 떨어진 겁니다. 이달 말 출하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제13호 태풍 링링은 지나갔지만 피해는 남았습니다. 배, 사과, 복숭아 등 도내 과수 낙과 피해 면적만 19헥타르. 더 큰 피해는 논에서 발생했습니다. 벼 쓰러짐 피해를 입은 논이 도내에서만 1,000헥타르를 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철원의 벼 쓰러짐 피해 면적이 920헥타르로 대부분이었고 인제 58, 양양 10헥타르 등이었습니다. 피해액은 아직 산출되지 않았습니다. 강원도는 피해가 확인된 보험 가입 농가에 한해 농작물 재해보험료의 절반을 추석 전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 방제 작업도 실시합니다. 특히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에 가입한 농가에 대해서는 추석 전까지 보험료를 50%를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비닐하우스 28동과 축사 1동이 파손됐습니다. 춘천, 홍천, 화천 등에서는 정전 피해가 나기도 했습니다. 신호등이 떨어지거나 가로수 등 나무가 쓰러진 경우도 90건을 넘었습니다. 집계되지 않은 피해들은 훨씬 많습니다. 강원도는 개인 소유의 시설물 피해는 오는 15일까지 파악해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또 쓰러진 벼를 조기 수확하고 망가진 농업 시설물을 제거하는 데 군 장병들의 도움을 얻기 위해 지역 군부대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국회의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에 따라 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의 선거구 조정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도내에는 현재도 5개 시군이 묶인 공용 선거구가 2개나 되는데 이 속초, 고성, 양양 지역이 도내 정계 개편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도내에는 5개 시군이 묶인 2개의 선거구가 탄생했습니다. 인구 기준을 미달한 횡성, 홍천 선거구가 분열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횡성구는 태백, 영월, 평창 정선 선거구로, 홍천구는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선거구에 편입됐습니다. 지역 정서를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이 컸고 구역이 넓어 현재도 국회의원이 지역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개편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속초, 고성, 양양 지역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현재의 패스트 트랙안을 적용하면 선거구를 충족하기 위한 최소 인구 기준은 15만 명. 속초, 고성, 양양 선거구의 인구는 현재 13만여 명으로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역사성도 맞지 않고 생활 여건도 맞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 주민들은 지금 그대로 현 선거구대로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을 접경지역 선거구에 묶거나 양양과 속초를 강릉 선거구와 통합한다느니 말이 무성합니다. 지역 주민들은 기존의 정체성을 흔들지 않는 선에서 선거구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생활권, 문화권을 고려하지 않는 이상한 게리맨더링식의 지역구 조정이 되는 건 결사적으로 제가 막을 거고, 문화권과 생활권도 인구수 못지않게 중요한 조건으로 지역구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속초, 고성, 양양 선거구 조정에 따라 도내 다른 선거구의 판도가 바뀔 수 있어 도내 정가도 국회의 선거구 조정 논의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그동안 이렇다 할 진전이 없었던 원주 화훼단지 사업이 최근 토지 수용 절차가 시작되면서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화훼단지에 열을 공급할 SRF 열병합 발전소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어서 이를 둘러싼 갈등도 재점화되는 모양새입니다. 권기만 기자입니다. 원주 화훼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토지주 220명을 대상으로 토지매매 잔금 지급을 위한 서류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대상 토지는 전체 사업 부지 187만 제곱미터의 73.6%로
이 가운데 90% 이상 매입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해집니다. 4천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와 시공에 참여할 건설사도 확보했다는 게 사업자의 설명입니다. 토지 확보 및 기본 인허가에 대한 모든 조건을 마무리한 다음에 금융주관사 및 책임준공사를 선정을 해서 화훼단지 사업이 본격화되면 열 공급원인 SRF 열병합발전소 사업도 함께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창묵 원주시장은 업체가 부지를 확보하고 관련된 인허가를 모두 마친 뒤 건축 허가를 신청할 경우 이를 불허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 또 매몰 비용을 의회에서 누가 책임을 져라. 그래야 우리가 취소시키는 거지. 아니 여기 또 사업자가 불법하게 의회 동의 받아서 그대로 추진했는데 그걸 또 허가를 안 해주면 그건 내가 부산권 정부들은 내가 물어줘야 돼. 일부 시의원들은 SRF 열병합발전소를 포기하겠다던 원주시장이 다시 말을 바꾸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선거 때는 안 하신다고 했다가 선거 끝나 상선돼서 이제는 제약이 없으니까 70% 내가 해주겠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셔요? 발전소 반대 대책위는 추석 이후 시장에 대한 주민 소환을 포함해 강력한 반대 운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발전소의 경우 SRF의 수익을 줄이는 내용의 관련법이 시행되는 다음 달 이전에 건축 허가를 완료해야만 사실상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화훼단지는 11월 말까지 단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사업은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됩니다. 현재 사업자가 추진하고 있는 토지대금 지급과 투자금 집행, 시공사 참여 모두 사업 부지 확보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실제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지가 화훼단지와 SRF 열병합발전소 사업 추진 과정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권기반입니다.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대한 지역 상생 협약이 뒤늦게나마 체결됐습니다. 민관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협력하기로 약속한 건데요. 이용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이 한창인 가운데 지역상생 협력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안인화력발전소가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반영된 지 6년 만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오랫동안 기다린 만큼 가시적인 성과가 빠른 시간 내에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발전소 측은 지역업체를 공사에 참가시키고 지역에서 자재를 구매하며 주민들을 우선 채용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신규 일자리 창출을 지역 인재 채용,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이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협약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역 인재 채용 등이 모호하다며 구체화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봅니다. 적어도 지역 주민들이 몇 % 이상의 고용을 요구한다든가 그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담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한편 현재 1000여 명인 현장 노동자가 공정이 진행될수록 증가해 최대 4,500여 명까지 늘 것이라는 예상 속에 침체된 지역 경기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지역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지난해 10월 춘천에서 상견례를 앞둔 여자친구를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항소심 재판부가 20대 피고인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춘천의 한 2층 가정집에서 28살 신모 씨가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심 씨는 여자친구의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기까지 했습니다. 신혼집 문제로 다퉜다는 게 살해 이유였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오른 이 사건에 대해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심 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으로 볼 수 없고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범행 수법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심 씨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돌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의 사형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문명국가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된 경우만 사형이 허용될 수 있다며 이 사건의 경우 사형에 처할 객관적 사정이 충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심리검사 등을 통해 심 씨가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며 20년 동안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윤창호법 시행에도 강원도 내 음주 사망 사고가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모두 292건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정도 감소했지만 음주로 인한 교통사망자는 13명으로 지난해와 동일했습니다. 특히 음주 사망 사고는 새벽 0시에서 6시 사이에 집중됐고 요일은 목요일과 토요일 밤이 많았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일주일에 2번씩 도내 전역을 일제 단속 실시하고 0시 이후 심야 시간 음주 단속도 전개할 예정입니다. 추석 명절 미시령 터널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강원도는 추석 연휴 첫날인 오는 12일 0시부터 14일 자정까지 미시령 터널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의 명절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연계해 시행하는 것으로 강원도는 지난해 설 명절부터 미시령 터널의 통행료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이번 연휴 사흘 동안 2만 5천 대의 차량이 미시령 터널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올해 송이 수매가 시작된 가운데 가격이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인제군 산림조합에 따르면 어제 올해 산 송이 수매를 실시한 결과 1등 가격이 1kg에 111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첫 수매 때 가격과 비교해 3배 가까이 오른 겁니다. 이 밖에 2등도 1kg에 75만 1천 원을 기록했으며 첫날 71kg의 송이를 수매했습니다. 도내 축산 농가 현황을 조사한 결과 소와 돼지를 기르는 농가는 줄어들었지만 닭을 사육하는 농가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강원도에 따르면 도내 닭 사육 농가는 2008년 8천 농가에서 지난해 8,600농가로 540여 농가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한유구 사육 농가는 700농가, 젖소 사육 농가는 50농가, 돼지 사육 농가는 270농가가량 줄어들었습니다. 도내 전체 가축 사육 농가 수는 2008년 2만 4천 농가에서 지난해 1만 7천 농가로 27%가량 급감했습니다.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가 추석 당일만 휴장을 하고 나머지 추석 연휴 기간에는 정상 운영됩니다. 원주시는 출렁다리를 제외한 축구장과 족구장, 등산로, 하늘 바람길 등은 추석 당일을 포함해 연휴 내내 이용이 가능하지만 출렁다리만큼은 추석 당일 하루 동안 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는 추석 연휴에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 등 관광지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릉과 삼척경찰서에 직장 어린이집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경찰청은 내년까지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전국 19개 경찰관서에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할 계획인데 도내에서는 강릉과 삼척경찰서가 선정됐습니다. 강릉경찰서는 정원 60명, 삼척경찰서는 정원 50명 규모로 어린이집이 운영되며 오는 11월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평택에서 삼척을 잇는 동서 육축 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태백과 정선, 동해, 삼척, 영월 등 도내 시군과 충북 제천과 단양, 경기 평택 등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는 동서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위해 지난 2일 국민청원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속도라면 한 달 만에 4-5만 명에 그칠 것으로 보여 청와대가 공식 답변에 나서야 하는 동의 기준 20만 명 달성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평창 농악축제에 5만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역을 대표하는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축제위원회는 축제 기간 평창 지역의 농악과 전국 농악단이 대거 참여해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였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되면서 예상을 뛰어넘는 관광객들이 축제를 즐겼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농악을 소재로 한 지역 축제의 발전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를 1조 4,700억 원으로 편성하고 어제 춘천시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사업별로는 석사동 주민센터 신축 15억 원, 수소전기차 보급 지원 38억 원, 춘천 ICT 벤처센터 건립 10억 원, 문화예술회관 공영주차장 조성 30억 원 등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 규모는 올해 첫 추경 예산보다 1,077억 원이 늘었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은 오는 17일부터 열리는 춘천시 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돼 심의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